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김용민, 한국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치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 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예, 오늘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철도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초법적 과잉 대응과 겁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8일 밤, 토요일 밤이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강원도 춘천의 한 유스 호스텔에 철도기관사 조합원 70여 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이때 춘천경찰서 소속의 사복경찰 20여 명이 경찰버스 3대를 동원해서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자, 현장에 있던 기관사들은 코레일 측 변호사가 복귀서를 쓰면은 상황 종료되고 다치는 사람도 없다. 그냥 경찰버스 타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고, 일부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현행법이라면서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갖고 온 2대 버스를 보니까 빈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관사들은 아니 우리를 체포해 가려면은 영장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경찰은 가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그래서 새벽에 철도 노조 간부들이 도착해서 경찰들을 뉴스 호스텔 건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변호사들이 경찰의 위법 행위를 따졌습니다. 자, 결국 경찰과 코레일 관리자들은 대치 끝에 새벽 4시 40분쯤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그 안에 이 기관사 70여 명이 있는 그곳에 수배자가 없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타나서 이렇게 겁박을 했느냐. 말 그대로 파업 플란은 그런 압박의 차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판단은 합리적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모든 행동은 다 불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 경찰은 또 철도 노조 수배자 체포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압수수색해서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인 밴디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로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를 통해서 압수수색 사실을 노조는 나중에 확인을 했고요. 밴드에는 노조 업무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데도 완전히 침해당해서 얼마나 어디까지 털렸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상당한 그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내용은 오늘 특종의 진수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불법 파업한다면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가 이게 불법 연행을 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누구 보고 불법을 운운합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하면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친박계의 폐쇄성을 비판하는 이런 쓴소리를 계속하는 상황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자들과 이제 어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모양인데요. 애초에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기왕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정하지 못하다.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인데 그 자회사와 현재 적자 노선이 많은 코레일과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으면 수서발 KTX 자회사에다가 경춘선이나 장항선 같은 기존 코레일 적자 노선을 떼어준 다음에 경쟁을 붙여야 공정한 경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을 이제 언급했는데요. 크림 스키밍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만 선택적으로 진입하려는 현상, 그 뜻이라고 하는군요. 자, 유승민 의원은 이 크림 스키밍을 언급하면서 민간 기업이 알짜 노선인 수서발 고속열차 노선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알짜만 모아주는 방식의 신규 업체 설립 정책이 오히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의 수서발 고속열차 사업 접근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결국에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여권 인사가 새누리당 의원이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현재 그 수서발 KTX를 이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언급한 점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수서발 KTX가 왜 알짜 노선이냐,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KTX를 이용하려 한다. 서울역 안 가도 됩니다. 앞으로 수서역 가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는 떼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이 수서발 KTX 이렇게 지금 자회사로 분리시키는 거. 그러면은 KTX를 지금 독점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시키려 한다? 이건 배임이죠. 스스로 손해를 보려 하는 거죠. 이거 본인들 내부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앞장서서 KTX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관련 기사가 이렇게 한겨레에 실려 있습니다. 자, 앞서서 기관사 숙소 들어가서 영장 없이 연행 겁박을 한 그런 법위에선 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부는 지금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경향신문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금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이 그러하거든요. 물론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법 파업이든 합법 파업이든 이 법을 만들어서 이 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방안인 것입니다. 파업 어떤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려느냐? 파업의 단순 참가자도 직권 면직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직권 면직이 뭐냐?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긴급 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장 없이 구속시킬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그 긴급조치의 그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 직권면직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하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징계 절차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해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징계나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직권면직만은 면직 사유만 충족하게 되면은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철도 노조를 협박하기 위한 졸속바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에게는 노동정책이란 것이 과연 있느냐, 경향신문이 또 오면에서 짚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 청계천 유가 전태일 동상을 찾았지요. 나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참 지금 그 멘트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과연 만들었느냐, 이 약속이 지켜졌느냐, 이걸 고사하고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의 노동정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노동 전문가가 없다는 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를 총괄하는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이 사람은 노동보다는 고용과 연금제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내는 등 복지행정만 해온 관료 출신입니다. 전임인 최성재 전 수석도 보건복지 전문가입니다. 정권 출범의 준비 단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노동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사가 정책 의지를 1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입니까?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도 의지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반노동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공정한 조정은 이 무관용 원칙, 지금 철도노조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허물어졌다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 재벌 총수 같은 기업 측은 수차례 만났지만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에 전교조에 대해서 합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했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 정규직화 같은 이런 조치,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주요 노동 공약들은 아직 첫 발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노동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칠 정도니 이건 정말 노동에 대해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노동 현안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태도에서 봤을 때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행자를 굴자로 바꾸면 다 굴입니다. 행을 굴로, 행을 항으로 또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네. 국민이 항복하는 시대, 국민 항복 시대. 자, 한겨레 일면에 최근에 그 한국갤럽 여론 추이 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10개월 동안의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취임 첫 때 무당파 같은 중도층과 젊은층이 지속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의 적신호로 떠올랐다라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매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파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임기 초반인 3월과 4월에 잘한다와 잘못한다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후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잘한다는 평가는 이 7월에는 47%를 기록해서 잘못한다 21%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 그러나 9월 말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계기로 하락세로 바뀌었고요. 마침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논란이 계속된 10월 말에는 잘못한다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12월 셋째 주 마지막 조사에서는 잘못한다 49%, 잘한다 33%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때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과 맞물립니다. 자, 윤희웅 정치 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무당파의 이탈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당파 등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복지공약 후퇴와 불통 논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당파인 어떤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민영화가 독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민영화. 네. 민영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민영화가 지금 전국의 최대 핵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 기사가 중앙일보에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철도 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예. 철도 파업 찬성 39%, 반대 61%. 네. 이 제목, 물론 제목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제목 아래 실린 표를 보면 예. 박근혜 정부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 정부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요. 아. 세대별로 표를 만들었는데, 예. 20대 철도 파업 찬성이 66.7%, 30대 64.8%, 예. 40대가 한 6대4 정도로 네. 파업 반대가 많습니다. 예. 50대부터는요, 네. 50대 80.4%가 반대, 60대 이상 90.5%가 반대. 예. 그리고 철도 파업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새누리당, 민주당, 정당 지지율, 예. 그다음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및 해결 노력 평가 이런 것들이 세세한 내용 다 들어 있는데요. 네.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적절치 못했다가 60% 가깝습니다. 전체. 네. 그리고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요. 네. 9월 70% 가까이 치솟은 상태였죠. 예. 12월 27일, 28일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51%까지 떨어집니다. 대선 때 득표율하고. 네, 또 한 가지,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조사였다라는 점에서 예. 또 주목할 만한 데이터인데, 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7.7% 9월, 예.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30.7%로 그야말로 급락했습니다. 오호. 물론 민주당도 소폭 하락했고요. 예. 파업 피로감, 대통령, 새누리,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네. 이게 파업 피로감 때문인지 정부 대응이 잘못된 것 때문인지 어쨌든 이런 예.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앙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은 파업 찬성 39, 반대 61입니다. 예. 이게 파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그 층들이 놀랍게도 종편 주시청층하고 겹치네요. 네. 정확하게 겹치네요. 아니 좀 이렇게 세대별로 뭐 6대4 정도 돼야 예.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예. 이렇게 의견을 논란이 있고 뭐 이렇게 보죠. 예. 8대2, 9대1 이런 거는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 몰표가 나오면 예. 저긴 빨갱이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지금도 일베에서는 그렇게 해서 호남 고립적인 호남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사실 종편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철도 파업을 비난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그걸 봤는데 와, 이게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내 봤어요. 이건 뭐 진짜 한쪽 편을 대놓고 이렇게 대변하는데 예. 야, 이게 진짜 공해구나. 근데 이걸 왜 공항공사에서 틀어주나? 보니까 공항공사 사장이 김석기 씨더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 방송을 그렇게 네. 또 틀어주나요? 여하튼 간에 그런 보도 매체들이 네. 뭐 그런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예. 물론 공공장소죠. 그리고 또 큰 건물 그 옥탑 광고판 네. 이런 데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실 국민들에게 보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 말씀대로 저도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조중동 중에 조동의 그 종편 내용이 특히 그렇다는 말씀인데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6면의 기자 수첩이 실렸는데 뭐 딴 말 안 하고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만들어 놓은 폴리스 라인 앞에는 집회 중인 노조원들의 흡연 구역으로 변했다.
경상도 말투를 쓰던 한 노조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투덜거리더니 주위 눈치를 보며 대열로 들어갔다. 시청역 6번 출구 쪽에 있던 몇몇 조합원은 힘든데 이만하고 집에 가자라면서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다. 한 노조원이 오랜만에 만난 다른 지역 노조원에게 이제 복귀하려고 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엄동설한 집회 속 철도 노조원들의 푸념. 그러니까 철도 노조원들 상당수는 돌아가고 싶은데 이거 눈치를 보느라고 빠지면 배신자 얘기 들을까봐 못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기자 수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나요? 어디 기자교육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는. 사례를 뽑아서 제목으로 추출하는 것의 오류를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걸 장려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저 같은 그 편파적인 그런 그 보수 방송사에 입사했던 사람도 이런 식의 보도는 아주 저열하다라고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러나 몰라요. 아니, 그렇다면 진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수서발 KTX 분리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도 비중 있게 다뤄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친박 기사고 여권 내부에서 여권 전반적인 기류와 다른 의견이 나온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잘못된 거는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여론을 마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를 좀 들어가 봤는데 여당의 비주류 중진들 잇따라 청와대 쓴소리, 정치 실종, 공안 과잉 이런 기사 중에 유승민 의원의 발언이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기사를 뽑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극히 일부 조합원들의 푸념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정도라면은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더 무게 있게 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선일보가 이런 정파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유, 이런 말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통하는 동네야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해가 말의 해더군요. 예, 말의 해입니다. 말의 해입니다. 조선일보 신면을 보면은 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시민들이 모인 10만 정도의 시민들이 모인 집회, 세종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렇게 시내 진출을 한 시위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거 참여를 했고요. 사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 시선 때문인지 일반 시민들의 동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함께 했었습니다. 자, 이걸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느냐.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또 무법 시위의 불법 천지. 이겁니다. 불법 시위의 무법 천지. 불법 시위의 무법 천지. 동아일보 제목도 이렇습니다. 툭하면 불법 파업 시위. 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좀 사정이 나은데요. 동아일보 소제목을 보면 정부도 강경 일변도 불편 참아주길 설득 리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조선하고 동아의 논점은 이러합니다. 그냥 제목만 소개해도 무슨 기사 내용이 실렸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동아일보는 사면에 그런데 이런 기사를 또 실었네요. 대처 영국 전 총리가 석탄을 비축한 다음 파업에 맞섰다.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을 했더니 결국 여론이 자기 편으로 돌아섰다. 국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는데, 자,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가 그러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이 조선동아처럼 국민과는 상관없는 일부 극렬 시위대들의 이런, 불법 시위인가. 한겨레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적 지지, 큰 힘, 노조 내부에서는 합법 파업 자신감. 22일째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철도노조의 그 파업에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짚은 기사입니다. 조선 동아를 보면은 이 철도 노조원들조차도 피로감을 느끼면서 빨리 이 투쟁 끝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 기사는 완전 딴판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각종 지지와 지원이 쇄도하는 것은 철도 노조의 예전 파업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다음 카페 화장빨은 2,600만 원의 후원금을 철도 노조에 보내왔다.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도 라면 상자 70개를 보내왔다. 제주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철도가 없는 제주의 제주대학교에도 행동하는 지성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고 연대를 표하고 힘을 보태드리고 싶었다는 편지와 함께 핫팩 10개와 라면 100개도 보내왔다는 겁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여고생 2명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핫팩 1000개를 직접 들고 와서 전달했다. 이렇게 한겨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5살 이로운 군은 1년간 모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철도 노조에 전달했다. 건국대 학생들은 경찰의 물대포에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물안경 2,000개를 노조에게 전달했다. 박성군 철도 노조 홍보팀장은 다른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준 건 철도 파업 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지지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했고 결국 장기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근데 조선일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이 경찰들 힘내라고 초코바를 잔뜩 갖다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도 이런 기사가 있긴 하네요. 예. 근데 그게 이 철도 노조가 아니라 전경들에게 건넸는데 전경들에게 건넨 사람들은 전의경 부모 모임 소속 어머니들이네요. 예. 자기 아들이 이렇게 전경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커피 믹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가슴앓이 할 것에 참 염려가 돼서 초코바 2,000개를 건넸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성원을 보내고 있는 내용은 조선일보에 없지만 초코바 2,000개를 건넨 엄마들 이야기는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중도적 노선을 띠고 있는 한국일보 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겨레가 한쪽에 편향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일보는 상당히 중도적 노선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은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제목이네요. 주말 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에 가보니 이런 광장은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시위 참가 이유도 다양하다. 공약 파기, 댓글 의혹 등 정부 불통에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 이번 파업 집회에 왜 시민들이 참여했는지를 한국일보가 이면에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서 철도 파업, 정부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가서야 이러면서 이 정부의 이런 일방 행태를 일방적 그런 행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강공으로만 치닫는 한 혼란과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한 부담은 전국 운영 주체인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조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노조 지도부를 만나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이 끝납니다. 자, 지금 아로 모임, 이석기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 수행 조직이라고 발표한 이른바 아로의 실체를 둘러싸고 국정원 제보자가 3년 전에는 자신을 내일회 조직원이라고 진술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회 소속이라고 해놓고는 6개월 뒤에 조직명을 RO로 바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변호인은 이건 결국 검찰과 국정원이 진술에 의존해서 사건을 꿰맞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른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두 가지죠. 이제 근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당시에 녹취록, 또 하나, 이 제보자의 진술인데
제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녹취록의 내용조차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국이고 내용이 바뀌고 또 호전적인 용어로 둔갑되고 자, 이 내라는 사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그런 재판이라면은 이거 내라는 뭐라고 보기 힘들 텐데 말이죠.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입장이긴 해도 이렇게 완전히 짜맞추기식, 몰아가기식 이런 그 수사,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어떻게 볼지 상당히 또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에 검정심의 통과 후에 유례 없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거쳐서 최종 승인한 한국사 교교 교과서. 이거 왜 유례 없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거쳤겠습니까? 교학사 교과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보게끔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교학사 교과서를 위한 수정권고와 수정명령.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종 승인을 했으면 끝날 일인데 교육부가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게 또 다시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학사 봐주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24일까지 교육부가 각 출판사에서 받은 자체 수정 보완 사항은 금성 출판사 26건, 미래에는 6건이었습니다. 교학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수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만도 수백 건입니다. 이건 검정 취소를 해야지 이게 수정할 내용이 아닙니까? 수정할 내용입니까 이게? 예, 지난 금요일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교학사는 교육부 위에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나온 미숙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하더군요.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하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인용하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걸 얘기한 겁니다. 매우 비열한 인용 방식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TV 토론에서 맞붙은 유시민과 전여옥. 유시민과 전여옥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놀랍게도 일치하는데 우선 나는 꼼수다에 2011년 11월에 나왔던 유시민. 예,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그쪽 대리인을 만나서 그런 정치적 조건을 포함해서 법안의 내용까지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합의가 거의 다 됐어요. 6월 중순쯤에. 그랬는데 이제 끝내 결렬이 됐어요. 합의가 안 됐어요. 영수회담도 결국은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이 어르신들한테 월 20만 원 이상씩 그냥 500만 명한테 다 주는 기초연금법을 주장을 할 때예요. 그게 예산 소요가 12조 원 정도 되는 거였고 연간. 우리가 낸 기초노령연금법은 3조 2천억짜리였고 7조 원 내지 8조 원 차이가 나는.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박 대표가? 예.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다음은 전여옥. 이제부터 들으실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전여옥의 신간 아이 전여옥의 내용을 소개할 때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온 정봉준 의원이 전 의원의 책을 펼치더니 선문답하듯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면서 뭔가 깊은 내용과 엄청난 상징적 비유를 기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 어찌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어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인문학적인 콘텐츠는 부족했다며
신문기사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나 해석하는 깊이 같은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도 괜찮으신지 제가 저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 즉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새삼스런 이야기. 이걸 물을 국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속고도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일지. 갑자기 전효기 이명박 대선운동을 벌이며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한 번 속으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 속으시겠습니다. 한 번 속으면